반갑습니다. 오늘 상상어로 체험교실 오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색 교구 이용해서 체험교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서윤이는 수고리. 짠! 안녕 서윤아. 수고리 교구 가지고 있네요. 와, 가지고 놀아봤나요 우리 친구들? 서윤아,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랬구나. 또 어떤 교구 있나 보러 갈게요. 우리 이미라님 보니까 모양 찾기예요. 도형 교구 가지고 있네요. 와, 지금도 잘 가지고 노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상어 4세 1. 8가지 교구 중에서 4가지 교구 오늘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중에 교구 하나씩은 랜덤으로 댁으로 발송해드렸어요. 아이랑 재미있게 체험해보시라고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4세 교구는요,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세 1 교구 4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댁으로 보내드렸고요. 수화연상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잡는 놀이식으로 하는 수화연상 교구이고요. 모양 찾기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익숙한 모양부터 시작하여서 도형놀이 해볼 수 있는 교구이고요. 그리고 측정 파트죠. 길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골이라 하여서 또 수화 그 수개념 해볼 수 있고요. 수의 크기 비교 다양한 활동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구를요 들어보시면 안쪽에 또 구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 정리하실 때 나중에 상자 안에 구성품들은 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교구 4세 1 교구 한번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워크북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교구에 따라서 이렇게 워크북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해 보시라고 워크북이 있고요. 워크북마다 모두 4개 주제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주제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활동하실 때 너무너무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QR코드 각각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또 표지 안에 보면은 내용물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각 주제별로도 QR코드가 또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아이랑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활동할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수업 얘기 잠깐 해보고 아이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전달 몇 가지만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상상어 교구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와 함께 지금 참여해준 분들도 있으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구 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따가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세 교구이고요. 4세 1 교구로 진행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후기 남겨주시고 아이와 함께 활용한 모습도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교구를 4세 2에서 교구를 하나를 랜덤으로 또 보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도치만 카페에 보시면 도치만 수학 프로젝트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안에 C2M 수학자료 Q&A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이 게시판 이용하셔서 후기 2가지 올려주시고요. 제가 선물 드릴 분들 링크 모으려고 글 올려놨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로 저 후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라고 해서 URL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보낼 때 참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상어가 공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구 앞두고 과연 4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수학놀이를 할 수 있을까? 교구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체험교실 시간 마련하게 됐고요. 31일에 공구 오픈하게 되는데 나중에 교구 구매하시는 분들 또 모시고 엄마학교 진행할 거거든요. 교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아까 알려드렸던 도치만 카페 안에 C2M 수학자료 Q&A 게시판에 공지 올릴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제 중지하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아이 반응이 어땠는지 박찬형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리 교구 받으셨네요. 아이랑 활용해 보셨어요? 네, 아이랑 활용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우선 첫째는 네. 아이가 되게 직관적이라서 좋아했고요. 좀 아직 음, 한글을 못 돼가지고 네네. 이런 건 좀 어려워했어요. 아, 네네. 그럴 기존에 수 있죠. 워크북 할 때도 어려워했는데 오히려 음, 이렇게 되니까 워크북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활용이 되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돼서 좀 좋았고 단점은 네. 이게 너무 잘 빠져가지고 아, 네네네. 아이가 화를 조금 많이 냈어요. 그랬구나. 제 것도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가 유독 잘 빠져서 저는 양면 테이프를 좀 붙였어요. 그랬더니 훨씬 저는 튼튼하더라고요. 맞아요. 뺐다 끼웠다가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잘 빠지면 아이가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혹시 양면 테이프 있으시면 끝에 조금만 이렇게 붙여주셔서 끼우시면 훨씬 튼튼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혜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교구 받으셨어요? 수고리 요거 받았어요. 이번에도 수골이네요. 네네네. 워크북이랑 같이 한번 활용해 보셨나요? 워크북은 아직 안 해봤고요. 수고리 네네. 요것만 애기랑 놀아봤는데 네. 애기가 1부터 5까지는 이미 그 수랑 아니, 그 숫자하고 이제 양 일치가 돼서 음,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요거 끼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끼웠다 뺐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아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잘 흔들려가지고 아, 이게 잘 네네네.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끝부분에 조금 테이프를 좀 감싸주시거나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주시면 훨씬 더 튼튼할 거고요. 교구가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양을 또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끼웠다 뺐다 하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민호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는 어떤 교구 받으셨나요? 저희 모양 찾기 받았어요. 네, 아이가 어때요, 반응이? 제가 6세, 3세 아이 둘이거든요. 아, 네네네. 3세 아이는 받자마자 모양 찾기, 그러니까는 하트 모양의 하트 넣기 바로 네. 하던데요. 그쵸, 네, 그쵸. 쿠키 틀처럼 막 넣고 하니까 더 재밌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아이는 6살인데 네. 자기가 너무 부러워해요. 아, 네네. 그런데 이미 워크북을 6세 아이가 저랑 같이 풀었어요. 아, 그랬구나. 하기에도 재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6세 수업도 들어오시나요, 다음 주에?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4세 1 수업이고요. 내일은 5세 1, 다음 주 화요일은 6세 1로 체험 교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 가지 교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워크북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고기 잡기부터 한번 간단히 교재를 소개를 드리면 이 워크북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재를 처음에 보시면 이제 교구 사진이 있고 4세 1, 4세 2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4세 1이 네 가지가 있고 4세 2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상자 안에 교구가 네 가지씩 들어있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을 교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와 연산 있고 측정,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교구가 있고 각각 워크북이 하나씩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을 보시면 처음에 넘겼을 때 교구 구성이 나와 있고 각 주제와 학습 목표 그리고 QR코드 보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목표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먼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상상놀이라고 해서 교구를 가지고 가볍게 놀아줘요. 가볍게 놀아주면서 놀이식으로도 나오고 개념을 활동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게임식도 나와요.
그래서 4세이면서 처음으로 수학을 접하는 우리 엄마쌤들께서는요. 어떨 때는 낯설어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게임식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가볍게 놀아준다. 그리고 가볍게 게임식으로도 놀아주고 개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활동식으로 놀아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놀아주는 파트. 자, 이제는요. 상상 그리기라고 하여서 여기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4살이라도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해 주십사라고 권하는 파트예요. 색연필도 되고요. 사인펜도 괜찮아요. 그런데 샤프 같은 심이 가는 연필 말고요. 비교적 두껍고 진하게 나오는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마커를 가지고 뭐 쓱싹쓱싹 썼다 지웠다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는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할 때는 써야 되고 그려야 되고 식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필력이 중요해요. 손으로 잡고 하는 연습들이 좀 돼야 되니까 이왕이면 사인펜, 색연필 그리고 그 활동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색칠하는 것도 나오니까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려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고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부러진 선들이 있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 나오는 연필, 심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연필 지우개 준비해 주시고 아이가 직접 따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상 그리기 파트예요. 색칠을 해보거나 아이가 직접 선긋기를 하거나 간단하게 숫자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모양을 따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상상 그리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상상 붙이기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붙임딱지 좋아하잖아요. 스티커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학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파트가 상상 붙이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상상 놓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교구를 얹어가면서 교구 그 놀이책 위에 놀이교구를 올려가면서 활동을 해주는 파트예요. 그러면 아직 4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10분 전후일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뭐 4살이지만 우리 아이는 엉덩이 힘이 있어서 40분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주차를 40분에 해도 돼요. 하지만 10분 전후로 한 15분 전후도 괜찮거든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성공이에요. 하루에 이거 하나 활동 한번 하시고 내일 이거 활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10분 전후로 집중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거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 그러면 선긋기라고 검색만 하시면 요즘에는 무료 활동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무료 활동지 다운받으셔서 아이가 선긋기 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나 DIY로 할래.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엄마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어떤 출발과 도착만 정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나비 그리고 꽃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을 그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출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DIY로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교구랑 같이 이용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교구는 먼저 물고기 잡기입니다. 물고기 잡기는 그야말로 낚시놀이 할 수 있어요. 미끼도에게 지금 그림 그려져 있죠. 그리고 주사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싹기나무 같이 생긴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카드를 봤더니 연두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뒤집으면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뒤집어 봤더니 숫자가 있고 양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도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동그라미 하나도 하나예요. 사과 하나도 하나고요. 손가락 하나도 하나예요. 강아지도 한 마리 있으면 그건 하나이고요. 자, 이렇게 다른 구체물이지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이거는 이렇게 덩어리로 아이가 만질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도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것뿐이에요. 옛날 사람은요, 다 나라마다 쓰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 4
5는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점 하나도 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1,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꺼냈을 때 아이가 하나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를 보였을 때 아이가 숫자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거든요. 2개를 꺼냈을 때 아이가 숫자 대응, 양과 수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과도 똑같다는 거. 양과 양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요. 그러면 4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수 대 수 대응, 숫자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점 그림 4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수 개념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아이랑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있으면 이거만큼 가지고 와봐. 그럼 아이가 작은 자동차 4대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과일 모형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럼 과일 모형 요거만큼만 엄마가 갖다 줄래? 그럼 아이가 원하는 과일 모형 1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수학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이랑 재미있게 놀이하기 위해서 자, 물고기를 잡는 상황으로 한번 연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가 낚싯대를 잡고 자석이 있는 쪽으로, 물론 자석이 있다라고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잘 낚아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었을 때 와 하나야, 이거 하나야, 손가락 하나도 하나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 하나, 하나야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소근육 발달해가면서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뒤집었어요. 이건 2개야.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기도 하고 2개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아이가 소근육 이용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또 몇 개인지 세워주셔야 돼요. 천천히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 한다고 다 익혀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수학을 짧은 기간 안에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천천히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잡아볼게요. 잡았습니다. 3개야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자, 그래 잡아서 밖으로 꺼냈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상황에서 밖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안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가 2개이기 때문에 2사람이 할 수도 있거든요. 아빠랑 아이랑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뭐 1분 정도 시간을 줬을 때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낚아서 안에 넣는지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이가 3개를 낚고 아빠가 2개를 낚았어요. 그러면 주황색은 3개, 연두색은 2개. 주황색 물고기 3마리, 연두색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단위를 바꿔가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듯이 각인을 해요. 엄마와의 활동, 아빠와의 활동을 즐겁고 재밌게만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쉬워지는 거예요. 엄마와의 활동이 재밌으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놀이를 또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집에 물고기 동화책이 있다. 뭐 물고기랑 관련된 자연관찰책이 있다. 그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냥 예를 들어 엄마가 예를 들어 엄마가 뭐 빨래를 갠다든지 이런 활동을 옆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옆에서는 엄마 하나만 1개짜리 골라주세요. 하나짜리 어디 있어요? 그럼 아이가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짜리 옆에 2개짜리 한번 놓아볼까? 이건 우리에게 쉬운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놓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옆으로 계속 놓을 수 있게끔. 그러면 2개 옆에는 3개 한번 놓아볼까? 3개 옆에 4개 한번 놓아볼까? 이런 식으로 수 순서에 따라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 놀아주시는 건데요. 워크북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쉬우세요. 워크북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짚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는 한 주차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점 3개짜리가 이 작은 알갱이 3개와 같다라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짝을 지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짝짓기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벌과 꽃을 대응시킬 수 있게끔 선긋기 하고 친구 한 명이 빵 하나를 먹을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 해주시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카드를 다 올려놓아요. 그런 상태에서 카드를 아이가 스스로 올려놓게 하시고 물고기 주황 색깔 물고기 카드를 연못 위에 다 올려주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아이가 듣고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독해의 시작이거든요. 자, 듣고 이해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했어요. 뒤집었어요. 하나니까 이 점 하나도 하나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입니다.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올려놓기. 이런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이렇게 놀자 저렇게 놀자 그러면 같이 재밌게 놀아주시고요.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워크북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 한 페이지가 10분 전후로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잘 배분하셔서 오늘은 물고기 잡기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아니면 상상화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은 물고기 잡기 하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기 한번 해보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셔도 되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따가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실 때는 이왕이면 아이 스스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교구 위에다가 그 교구 상자 안에다가 아이가 스스로 딱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모양 찾기 한번 해볼게요. 모양 찾기는 주머니랑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만 넣어서도 촉감으로도 세모나 네모, 하트, 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틀이 있어요.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틀에다가 모양을 넣어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머니 안에 조각을 넣고 손만 넣고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만져보고 엄마 이거 하트야, 하트 모양이야.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모양 틀이 있죠? 모양 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활동판에 올려주세요. 자유롭게 아이에게. 마치 요리하면서 엄마랑 같이 쿠키 하듯이 요리하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올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틀을 올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양에 따라서 아이가 잘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기 구멍 안에 조각들을 쏙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지 하시면서 세모 모양 채워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한 번 했으면 아빠가 한 번 해도 괜찮죠. 그럼 아빠는 뭐 이 자리에다가 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별이래. 그리고 또 아이가 채워보고 아빠도 채워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아이가 혼자서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채워보는 활동들. 세모구나, 하트구나, 별이구나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채워보는 활동들. 자, 그리고 나면 꺼내는 것도 아이가 혼자서 꺼내보게 하세요. 자, 이렇게 꺼내보고 자, 그리고 여기 주사위를 보면은 이런 주사위가 있어요. 아래, 위, 옆 이런 주사위가 있거든요. 근데 옆도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진 않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물론 생활 속에서는 너 오른쪽 옆에 있는 컵 좀 가져다 줄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활동에서는 이렇게 옆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옆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엔 지금 이렇게 네모를 넣어 놓고요. 모양 찾기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채워보게 해봐 주세요. 가운데는 네모 틀을 넣고 네모 조각을 넣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자유롭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주사위를 이용하면 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냐면 주사위를 굴리자 옆이 나왔어요. 자, 아이가 굴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옆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떤 옆이든 상관없이 옆에 있는 원하는 모양을 틀을 보고 조각을 골라서 채우는 활동. 자, 그리고 이제 아빠 차례예요. 혹은 엄마 차례예요. 자, 이번엔 아래예요. 아래는 네모, 아래는 이곳입니다. 그럼 네모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모를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엄마가 양말을 겠어요. 그럼 서랍장에 가장 아래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줄래? 가장 위에 있는 서랍장에다가 넣어줄래? 아이가 손 안 다치게끔 안전에만 지장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도 확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서랍장에 뭐 가운데 있는 서랍장에 있는 물건 어떤 물건 좀 엄마 좀 꺼내줄래?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도 좀 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구장 있죠.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뭐 어떤 자동차 갖고 와 볼래? 이런 식으로 뭔가 저기 저거 이렇게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고요.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기준에서 옆, 기준에서 위, 기준에서 아래를 구분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에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도 한번 말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내려놓으면 아이가 세모, 네모. 엄마가 내려놓으면 아이가 하트, 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놓은 대로 너도 순서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 놓아볼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자, 엄마가 내려놓으면 아이가 따라해보는 방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엔 엄마가 순서대로 늘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나면 이 순서를 보고 아이가 이번에는 아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세모, 네모, 하트, 별, 동그라미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엄마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듣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요. 계속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모양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이가 보지 말고 이렇게 겉에서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엄마 이거 동그라미 같은데? 동그라미. 이렇게 만져만 봐서도 말을 할 수 있게끔 모양을 특징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손을 넣고 이렇게 꺼내봐서 동그라미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활동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어느 공간 예를 들어서 아이의 교구장이 있으면 아이 교구장에다가 살짝 이렇게 좀 숨겨놔도 돼요.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해서 세모 어디 있을까? 세모 찾아와봐. 동그라미 어디 있을까? 동그라미 찾아와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몸을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확장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체 활동이랑 같이 연관시켜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교구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워크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 찾기 교구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넘겨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찾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구 구성과 주제들이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양 짝짓기라서 모양 틀과 모양 조각을 짝지어보는 활동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유롭게 놓아보자 하면서 같이 놓아주시고 모양 틀을 놓아주시고 모양 조각을 꼭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차를 꾸미는 시간인데요. 색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공간이 좁으니까 사인펜으로 색칠해도 되고요. 색연필도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활동을 하실 때에는 동그라미가 여기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여기 있거든요. 크게 생긴 동그라미, 작게 생긴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같은 색이 되도록 색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모양 관찰. 와, 파란색이다. 파란색 세모네. 빨간색 하트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와 이건 무슨 모양일까? 질문. 그럼 아이는 네모라고 하겠죠? 그럼 네모는 파란색이네. 우리 그럼 파란 색깔 칠해보자 하시면서 아이가 색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파란 색깔 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별이다. 별은 무슨 색이니? 물어보시면 아이가 대답. 빨간색이요. 대답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색칠해보자. 자, 그럼 4살이니까 막 밖에 튀어나가고 하겠죠. 괜찮습니다. 그럼 공간이 비교적 좁으니까 심이 좀 가는 사인펜이나 색연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도 네모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카페트도 네모 모양이고요. 그리고 벽에 붙어져 있는 어떤 모양들도 네모나 동그라미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기 전후에 집에 있는 이런 모양들, 우리 집에 있는 시계는 무슨 모양인지,
우리 집에 있는 탁상 달력은 무슨 모양인지, 벽에 붙여놓은 달력은 무슨 모양인지를 관찰시켜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고 나서 활동을 해도 되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이 활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우리 집에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살펴볼까? 라고 하셔서 확장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네, 스티커가 있어요. 붙임딱지 있으니까 필요한 거 미리 떼서 아이가 모양에 따라서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교재 활동하고 생활 속 활동으로 확장할래? 아니면 난 생활 속에 있는 물건이나 소재를 가지고 먼저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나는 교재 활동할래? 이렇게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성향을 좀 고려하세요. 내 아이가 너무너무 활발하고 너무너무 막 너무 재밌으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활동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좀 활발한 활동으로 확장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이 성향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상 놓기예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이 주어진 모양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4살들은 찾아주시면 되고요. 활동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아이들은 이걸 보고 스스로도 찾아서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4살이니까 엄마가 먼저 찾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진 모양대로 찾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또 스토리텔링. 돼지가 지금 시소를 타고 있어요. 모양이랑 같이 타고 있네요. 그러면 시소의 받침대 부분은 지금 세모네요. 그리고 지금 돼지가 풍선으로 들고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니 물어봐 주세요. 이건 무슨 모양이야? 별 하겠죠? 그럼 별을 찾아서 올려놓는 거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럼 하트는 너가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하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번엔 오른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쪽은 돼지 쪽이고 올라가 있는 쪽에 있는 모양들은 너가 한번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아이가 직접 모양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춰서 올릴 수 있게끔 놀이교구를 상상 놓기에서는 놀이교구를 놀이책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활동해 보았고요. 이렇게 주머니 이용한 활동들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워크북 따라서 순차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맞다 틀리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랑 어떻게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해주시면서 칭찬 많이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시기부터 이런 활동들을 잘 해주시면 결국에는 수학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아이가 아마 혼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즐겁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양 찾기 진행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고리 한번 해볼게요. 수고리. 저는 이제 수고리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1부터 5까지, 1개부터 5개까지 제가 지금 끼워 넣은 상황이에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끼워서 하니까 재미있어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다 꺼내 볼게요. 수를 읽는 방법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둘이라고도 읽고요. 2라고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수를 읽는 방법 잘 나와 있고 숫자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리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놀이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개수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뒤집어 보시면 개수가 있어요. 개수 놀이 하고 싶으시면 이거 보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읽는 방법을 대응시켜 주시면 이것도 같이 눈에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는 여기다 한번 놓아볼게요.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이렇게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고리를 한번 끼워 볼 거거든요. 그러면 저랑 어떤 활동 한번 해보실 거냐면 우리 온유야, 우리 온유 대답할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안혜선님으로 넘어갈게요. 안혜선님, 우리 고리를요 1개 또는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끼워 볼 거예요. 안혜선님은 1개 꽂으실래요? 2개 꽂으실래요? 네? 고리를 1개 네. 또는 2개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1 또는 2만 골라주시면 돼요. 아, 1이요. 네, 1을 고르셨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꽂은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1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를 꽂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혜선님이 또 한번 해봐 주실래요? 1이요. 1이니까 1.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저는 2 할게요. 하나, 둘. 그러면 3. 이번에는 3개를 더 끼우게 되면 5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개 또는 2개만 고를 수 있어요. 아, 한 개 또면 2개. 그렇죠. 그러면 이래도 저래. 2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하나, 2개예요. 그럼 저는 하나를 꽂을게요. 그래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안혜선님. 네네네. 네, 2요. 네, 1, 2. 그럼 저는 하나를 끼울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1이요. 네, 1 끼우셨고요. 그럼 저는 2 끼울게요. 2요. 그럼 지금 4니까 네, 3개가 1이요. 끼워져 있어요. 그렇죠, 네, 1이죠. 1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안혜선님이 1개를 끼웠는데 이렇게 마지막 꼬리를 끼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놀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놀이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3개, 4개, 5개 이렇게 10개 가지고 저랑 같이 놀이한 거 이걸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이겨 이렇게 하면 아이 하나, 뭐 아빠 둘, 아이 둘, 아빠 하나, 뭐 아이 둘, 아빠가 2개 가져가면 이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놀이 많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활동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고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2개만 사용했어요. 가운데 거에서 왼쪽, 오른쪽. 여기는 1, 여기는 3이에요. 1이니까 하나 대응, 3이니까 3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끼우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양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달라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양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높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일 때는 높이가 똑같았죠. 하나일 땐 개수가 같죠. 그럼 높이가 더 높으니까 더 많은 타, 더 큰 수다라는 걸 아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 차이 나는지 비교. 결국엔 이게 가르기, 모으기, 뺄셈 개념이거든요. 비교하는 게. 그래서 비교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1은 이렇게 읽어 한글 자극시켜주고 싶으시면 파란색 집 같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숫자 3은 이렇게 읽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대응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수 크기 비교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놀이식으로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칩을 가져가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엄마 하나, 아이 하나. 그러면 큰 수를 낸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또 큰 수를 낸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큰 수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작은 수 내는 사람이 이겨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이번엔 작은 수 낸 사람이 또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큰 수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작은 수도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수를 낸 사람이 이긴다, 가져간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아이 3사람이다. 그럼 적절히 카드를 적절히 나누어서 하나, 둘, 셋 하는 거죠. 그러면 3, 3은 같다. 크기 비교하면서 같다는 개념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아. 가장 큰 수는 4구나. 그럼 가장 큰 수 낸 사람이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놀아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이번에도 아이가 1, 2, 3, 4, 5 이렇게 알려줬으면 아이 혼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아니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그럼 아이가 숫자 대응 5, 4, 3, 2,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엄마랑 활동한 것을 아이가 혼자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격려하시면 좋습니다.
정지원님께서는 낚시 교구 받으셨는데, 다른 교구들 너무 좋아 보인다고, 다음 공부 때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또 교구를 더 보는 것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은 또 더 매력이 느껴지시잖아요. 다양한 놀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세 교구이지만 수학을 처음 해보는 6세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를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교재랑 같이 접목하셔도 좋아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1이면 아이가 고리 하나. 엄마가 고리 2개 꺼냈어요. 그럼 아이가 숫자 대입.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도 확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길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길이 비교 교구를 한번 꺼내보고요. 교재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저는 이거 잠깐만 정리하시고요. 내용 정리하시고요. 저는 잠깐 교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교구 정리할게요. 교구 정리하실 때에도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이왕이면 틀을 판 위에 다 올리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교구 상자 안에다가 놓는 방식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그 교구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구 꺼내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요거 실제로 교구 구매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지퍼백이나 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기가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뭐 볼일 보실 때 아이가 옆에서 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 주면은 편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길이 비교인데요. 측정입니다. 측정.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 측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낯설고 하다 보니까 접목을 잘 못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실 거니까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측정놀이 해볼 수 있다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빠 손, 아이 손 비교하는 것도 측정이에요. 아빠 신발, 아기 신발 크기 비교하는 것도 다 측정이거든요. 자, 측정이라는 게 뭔가를 재보는 거고요. 그것을 쟀을 때 뭔가 어떤 단위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게 다 측정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여러 개인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사람 모형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다른 주사위도 있고요. 색깔이 다른 주사위도 있습니다. 주사위를 이용하여서 어떤 것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모형을 보고 크기 비교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크기 비교할 때는 딱 봐도 비교가 되죠. 아니면 위에다가 겹쳐 놓아서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책과 예를 들어 책과 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크기 비교하고 싶으면 딱 겹쳐주시면 돼요. 딱 포개시면 되거든요. 이게 직접 비교예요. 직접 비교는 뭐냐면 어떤 실물들을 직접 대보는 게 직접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재기 위해서 이걸로도 한번 재볼 수 있거든요. 이 길이는 이 주황 색깔 길이가 하나, 둘, 세 개짜리예요. 어떤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단위를 썼어요. 이건 간접 비교. 비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생겼죠.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 지금 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짐작하고 어림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대봐도 충분히 길이는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길이를 비교할 땐 한쪽 끝을 맞춰야 해요. 한쪽 끝을 맞춰야 정확하게 길이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막 재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길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길이판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른 거 하나, 엄마가 고른 거 하나.
끝을 맞추어서 올려놓다 보면 당연히 남는 쪽이 더 길다, 더 짧다 할 수 있고요. 자, 어리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라색 막대가 더 길다, 하늘색 막대가 더 짧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실제 물건을 보라색 막대로 쟀더니 보라색 막대보다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길이를 꼭 맞추기 위해서 연두색을 합체해 볼까요? 거의 가깝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게끔 이렇게 길이를 재보게 하는 활동들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이용하여서 한쪽 끝에서 끝까지 맞춰보는 활동들도 좋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렇게 3개를 고르고 아이가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끝의 모양, 이 끝부분과 가장 가깝게 만든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올려보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놓은 것을 바로 옆에다가 이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쿠 이런 벗어났네요. 벗어나면 무조건 진다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용하시는 게 또 이렇게 아이랑 같이 활동을 해봤다면 주사위를 이용하여서 또 게임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주사위를 굴리면 하늘색이 나왔어요. 엄마가 했더니 하늘색이 나왔어요.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굴렸더니 하늘색이 나왔네요.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보라색이 나왔네요. 이렇게 놓아가면서 네, 이렇게 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길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는 주황색을 남는 곳에 놓을 수 있고요. 이곳에는 하나를 이용해서 꼭 맞게 하려면 하늘색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도 아이가 어림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이 보라 색깔이랑 길이가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주변에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재보는 거죠. 그럼 물건을 잴 때에도 긴 부분을 재볼까, 짧은 부분을 재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보고 뭐 아이가 갖고 온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물건 한번 재보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주변에 있는 물건도 한번 재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엄청 긴 물건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여러 개 이어 붙여서 그 엄마가 보여준 엄청 긴 길이를 최대한 맞춰보게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보통 이런 활동할 때 전지에다가 아이를 따라 그려서 아이 키만큼 이렇게 이어보는 활동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길이 막대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손바닥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아빠 손바닥을 따라 그려서 한번 길이 재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빠 핸드폰도 한번 재보고 엄마가 아끼는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재보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좋죠.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점점 일정하게 길어지게끔 점점 길어지겠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도 만들게 하시고 길어지고 짧아지게 했더니 성처럼 됐죠.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양도 아니면 이렇게 더 모양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같다. 이렇게 그네도 만들어 보고 모양도 만들어 보고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게 시켜주세요. 어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 만들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도 양감이거든요. 양감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길다 짧다를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들이 있으면 무조건 만들기 시키셔야 돼요. 재미있게 아이가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만들었다면 그거 뭐 같다. 꼭 이름 붙여주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도 한번 볼게요. 워크북 한번 볼게요. 워크북을 봤더니 이번에는 엄마랑 아이가 한 번씩 주사위를 굴리래요. 그리고 나서 색깔에 맞게끔 막대 가져와서 한쪽 끝에 붙여서 길이 한번 비교해 보래요. 하늘색 막대가 연두색 막대보다 길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옆에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선 사세요 이런 식으로 구연동화 하듯이 재밌게 읽어주세요. 맛있는 생선을 팔아서 길이가 긴 생선은 긴 바구니에 길이가 짧은 생선은 짧은 바구니에 넣어야 한대요.
그럼 아이가 직접 사인펜이나 연필 이용하여서 대응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을 그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끄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유롭게 놓여있는 길이가 다른 색연필을 보고 긴 것은 긴 쪽에 짧은 것은 짧은 쪽에 붙일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한쪽 끝을 맞춰야 된다. 이런 표현 해주시고 더 길구나. 파란색이 더 길구나. 빨간색이 더 짧구나.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런 활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이 그림들을 자유롭게 막대를 가지고 어림해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파는 보라색 길이 막대랑 길이가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의 가로 부분은 하늘색 막대랑 같아 보이고요. 무의 길쭉한 부분은 연두색 막대, 오이의 길쭉한 부분은 연두색 막대랑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어림하게 하시고 대응시켜 주세요. 그리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놀이교구를 이용하면 전혀 학습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요. 교구를 그냥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이가 부담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면 아이가 끄적이는 걸 좋아해. 뭔가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그러면 연두색도 색칠하게 하시고 보라색 색칠하게 하시고 하늘 색깔 색칠하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점선을 따라서 그리게 하셔도 좋습니다. 내 아이가 이걸 너무 재밌어 했어. 그러면 가지고 계신 스티커 중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 스케치북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재보자. 어떻게 재면 좋을까 하면서 재보는 활동들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엄마가 집 그림도 스케치북에 그려주셔서 위랑 아래를 재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것은 놀이에 맞게끔 딱 길이가 맞춰져서 그림을 그려졌지만 엄마가 DIY로 그림을 그려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시는 표현이 하늘색보다 조금 더 길다. 하늘색보다 조금 더 짧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 표현도 배우고 약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약 5cm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이용하여서 조금 더 길다, 약간 더 짧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크기 비교 활동도 나오고 색칠도 직접 한번 해보라고 나오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구 앞두고 아마 자료 나눔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활동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구 활동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고요. 워크북 활동 끝내놓고 나중에 또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3세용으로 준비했어요. 3세용. 이렇게 선 긋기, 옆으로 긋기, 아래로 긋기,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긋기, 부분선으로 긋기, 그다음에 구부러진 선 긋기 이런 식으로 활동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과일 모양 찾아서 선 긋기 그리고 오려가지고 짝 지어서 붙이기, 오려서 풀로 붙이기, 오려서 풀로 붙이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일 찾기 이렇게 활동지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요거는 자료 나눔 신청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활동하기 전후에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예진님께서 활동지 너무 좋다고 교구 없이도 아이가 상상어 활동지 하고 싶다고. 와, 네. 4세인데 3세 거부터 하고 있으시래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활동지만으로도 충분히 공부 습관 잡을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랑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맞다 틀리다. 반듯하게 그렸냐 안 그렸냐. 색칠이 밖에 튀어나갔나 안 튀어나갔나 그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 시간을 재미있게 즐기면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와의 활동을 즐겁고 재미있게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빠를 좀 많이 끌어들여 주세요. 아빠랑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엄마가 진행 보고 아이랑 아빠가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네, 활동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활동지 꼭 해보시라고. 네, 메인 교재랑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교재 활동하기 전후로 하셔도 되고요. 교구 활동이랑 같이 이렇게 접목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워크북 그 활동지도 꼭 이용해 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4가지 교구 한번 다 만나봤거든요. 8가지 중에서 4가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교구 보관 팁 얘기하셨는데요. 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 상자로 그냥 보관하면 저는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낱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꺼내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활동판 위에 어느 정도 채워놓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활동판 꺼내놓으시면 안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낱개를 계속 아이가 꺼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지퍼팩? 지퍼팩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각 교구 상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작은 교구가 있어서 그거를 갖고 왔다 꺼냈다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별로 힘들어하진 않고요. 대신에 요거를 다 들기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 꺼내는 거 정도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 열어서 기립판 꺼내와, 조각들 다 꺼내와 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퍼팩에 보관하시는 분 봤고요. 그리고 투명한 박스 같은 거에 투명한 박스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네. 투명한 웬만하면 상자에 담으실 거면요. 투명한 거에 담으세요. 투명한 거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밖에서 봤을 때 내용물이 다 보이게끔 투명한 거 이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책과도 좀 연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수학 동화책이나 가지고 있는 관련된 책자 있으시면 좀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짠! 네, 오늘은 4세 1로 한번 활동해봤고요. 내일은 5세 활동이고 다음 주 화요일은 6세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요. 예, 저도 딱 보는 순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일단 예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워크북도 하고 싶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자연,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수학적인 상황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 그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부연동화 하듯이 읽어주시고 아이들은 듣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니까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그걸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 긋고 색칠하는 것도 다 독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아이가 엄청 좋아한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너무 유익하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면 섞어서 활동하셔도 돼요. 연합으로. 연합놀이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교구가 한 상자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합놀이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정리하는 거는 정리도 습관이고 공부니까 정리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인사해 볼 건데요.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민호님?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네.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학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랑 스토리텔링 하는 거랑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걸 오늘 깨달았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성공입니다. 우리 오늘 성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학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수학이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상어를 통해서 수학적인 활동을 했다면 생활 속이랑 꼭 연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과 2를 배웠으면 계단 올라갈 때도 한 칸 올라가 보고 2칸 올라가 보고 한번 세워보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도 아이가 직접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위아래를 배웠으면 2층 위에 3층 있구나. 이렇게 위라는 표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혜진 맘님이 좀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교구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셨고요. 진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또 다달이 체험교실 엄마 학교 진행할 거니까 도치맘 카페에서 꼭 신청하시고 저희 자주 만나도록 해요. 반가웠습니다.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감사합니다. 반가웠어. 안녕 안녕.